사실 근데 제가 재수술도 많이 하는데 낮은 거를 갖다가 자가 조직으로 높인 경우가 종종 오시는데 대부분은 다시 낮아져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낮은 경우 높일 때 실리콘 말고 다른 거는 거의 안 써요. 보형물을 안 넣고 콧구멍 연골로 높이는 수술이 제가 주로 하는 보형물 수술이에요. 혹시 이런 거 다 살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브르 성형외과 대표원장 윤성원입니다. 보통 코 성형을 할 때에는 실리콘과 같은 보형물을 넣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구축이나 염증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무보형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문의를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보형물을 쓴다는 거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은 한계도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보형물에 대한 의미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무보형물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콧대에 넣지 않는 것을 무보형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보형물이다 라고 하면은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인공 보형물을 얘기하는데 인공 보형물이 아닌 자가 조직, 가장 대표적으로 귀연골이나 아니면 비중격 연골 혹은 늑연골 아니면 엉덩이에서 떼는 진피지방이나 귀 뒤에서 떼는 진피지방 혹은 두피에서 떼게 되는 측두근막 등이 있는데 내 몸에서 오는 연골이나 지방 같은 거를 써서 수술을 하는 것도 무보형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보형물 수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인공 보형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염증이나 구축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수술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느끼는 이물질 같은 게 훨씬 덜 할 수도 있고 또 콧대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콧대에 있는 굴곡을 완전히 매끄럽게 하는 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귀연골 같은 경우 보시면 귀 자체가 좀 제멋대로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그게 들어갔을 때 뜻하지 않았던 울퉁불퉁함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에서 떼는 진피지방이나 그런 조직들은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면서 원래 만들었던 높이보다 낮아진다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흔히 있는데 이게 흡수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도 수술하면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리콘을 혹시 다시 써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괜찮다고 하면 실리콘을 쓰고 저는 실리콘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 실리콘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실리콘이 염증이 생기고 구축이 생기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염증이 아니라 세균 감염이에요. 그래서 수술할 때 세균이 들어가지 않으면 두 번째 수술을 하더라도 염증이 생기거나 구축이 생길 가능성은 첫 번째 수술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도 되나요? 세균이 들어가는 경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게 수술을 할 때 세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에 필러를 맞는다거나 보톡스를 맞으면서 코를 바늘로 찌르거나 하면서 그 바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내가 코에 외상이 생긴다거나 어디 부딪혀서 코피가 난다거나 코 한쪽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 그릴을 통해서 또 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구축이 왔던 분이 다시 실리콘을 넣더라도 다시 구축이 올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무보형물을 추천드리는 코의 경우는 콧대가 좀 높고 코끝이 낮다거나 혹은 코끝의 모양을 바꾸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로 무보형물로 수술을 권해드리고 동양인의 경우 특히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코가 높아서 낮추기를 희망하시는 경우보다는 낮아서 높이기를 희망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 내 코가 지나치게 높아서 깎아야 된다거나 매부리 때문에 콧대 중간부분이 튀어나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보형물을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보형물이 무조건 싫어요라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무보형물이 맞는 분들이 계시고 실리콘을 꼭 써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리콘 자체가 현재로서는 모양도 가장 자연스럽고 잘 쓴다고 하면 부작용도 거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나에게 맞는 수술법이 무엇인지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권해드리는 대로 수술을 한다면 크게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고 이쁜 코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루브르 성형외과 대표원장 윤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